진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진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술 닥터 권한나입니다. 제 유튜브는요,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좀 정했어요. 크게 하면은 의학에 관련된 거, 특히나 제가 관심 가지는 분야인 면역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올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특이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빈티지 주얼리라든지 아니면 뭐 예쁜 옷, 모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같이 알면서 그런 걸 보면 더 재밌거든요. 뭐 언박싱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언박싱은 좀 이미 뭐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고, 역사적인 것들, 우리가 역사하고 같이 알면 즐거움고 재미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오늘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미술이거든요. 미술? 저는 미술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하고 그러진 못해요. 전혀 그러진 않고, 어릴 때도 신사임당 초충도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되게 누구나 봐서 딱 멋있는 그림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취향이 특이하다고. 단순한 선 몇 개로 그 당시에 되게 뻔한, 되게 재밌는, 그리고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걸 그렸었다는 거에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보는 시각이 약간 계속 달라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모나리자가 생각나죠? 근데 저는 모나리자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인체 비례도, 그게 인체 비례도인데요. 그 인체 비례도에 훨씬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에 그걸 딱 보고 우와 막 이랬거든요. 저는 패션 중에서도 프랑스 거보다 이탈리아 걸 좋아하는데,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의 후예라서 그런지 예술적 감각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인체 비례도 같이 대칭성도 있고 비대칭성 강조한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컬렉터이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가. 나중에 제 병원에 있는 그림들을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미술은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학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의사로서 죽음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좀 그로테스크하고 약간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해부학입니다. 처음에 해부학 수업을 다 받았을 때가 기억나는데, 카데바들은 사후 기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의학을 처음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잘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치료를 하겠다, 이런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서 처음 기도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포르말린 냄새가 나는 속에서 기도를 끝내고 나면 이제 비닐을 벗깁니다. 비닐을 벗기면 되게 검푸른 시신이 나와요. 생각보다 카데바는 굉장히 검푸르고 완전 흑빛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또 포르말린에 이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방도 없어지고 해서 칼을 딱 대면 뭐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카데바 특유의 감촉이 있어요. 그 순간이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첫 편인가 둘째 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21살?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되게 철없이 제 염색한 머리, 탈색한 머리 감추기만 급급했는데, 그걸 감춰야 되는 상황을 되게 불만스럽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게 환자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의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그 시간에 가지도록 처음 가르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머리나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와이셔츠를 딱 입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런 자세를 의복에서부터 가르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비닐을 벗기고 카데바를 딱 마주하면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기분인데요. 차갑고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조용히 해부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하루 종일 또는 밤에 막 12시 넘어서까지도 해부를 하거든요. 잡담하거나 그러면 바로 쫓겨났어요. 이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환자에 대한 존엄성을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미용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카데바 실습 가서 카데바 앞에서 막 V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인증샷 찍고 브이로그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진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진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감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얼마나 없는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배우는 시간이에요. 포르말린 냄새 속에서 막 매워요. 양파하고 또 다르게 또 매워요. 막 매워서 눈물 흘리면서 이제 메스를 들고 수업을 조용히 시작합니다. 정맥, 동맥, 신경, 근육층까지 다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미첼 얀스판 미에레벨트라고 이름도 어려워요. 이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윌렘 반 데어 메이르 박사의 해부학 수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617년에 그려졌고요. 해부학 수업을 다룬 그림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옛날에는요, 해부학 수업을 교수님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멀리 앉아서 지시만 하면 이발사가 해부를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닥터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약을 처방해 준 사람이 닥터였어요. 주로 귀족과 왕족들을 치료했고요. 사실 간단하게 일반 평민들이 종기가 생겨서 찢어서 고름을 짜내거나 이런 간단한 시술들은 이발사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치아를 뽑거나 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이발사 표시 보면은 파랑, 빨강, 하양이잖아요. 파랑은 정맥, 빨강은 동맥, 그리고 하양은 붕대를 뜻하는 마크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부학 수업을 교수가 지시하면 이발사들이 했기 때문에 참관만 했어요. 교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발사가 했는데 이발사들이 완전히 의사로 격상이 된 게 루이 14세가 치루를 앓고 있었는데 이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약으로. 그래서 이걸로 고민하다가 굉장히 아파하고 그런데 이발사 출신 의사가 있는데 되게 잘한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루이 14세의 치료를 찢어서 종기를 짜내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 뒤부터 이제 외과 의사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렘브란트라고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해서 유명한 화가죠. 이 렘브란트도 니콜라스 튜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고 26세 때 이 그림을 그렸대요. 정말 천재죠. 보면 시신도 약간 일반 사람과는 틀리게 조금 어두웠고 검푸르며 밀랍 같은 느낌이 들게 빛을 너무 잘 표현했고요. 사후 경직이나 이런 것들도 입모양도 이렇게 보면 사후 경직이 와서 딱 벌어진 모습 그대로 너무 잘 표현했어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렘브란트는. 그리고 또 주위에 교수나 강의 듣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 표정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수가 신경을 들면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부분을 잘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시신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수님의 손가락을 보고 있고 이런 시선들 처리 그리고 이 시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두운 느낌 시신이라는 느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살아있는 생기 이런 게 정말 빛의 마술사라는 화가 렘브란트의 별명답게 너무 잘 표현했어요. 어렵지 않죠? 미술이? 해부학 수업과 관련된 그런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좀 더 다음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끝!